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지수법칙에 따라서 다음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요. 일단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의 n제곱은, 그러니까 어떤 수의 n제곱은요. 얘네가 우선은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었죠. 이게 지수법칙이었어요. 이거에 따라서 각각을 우리가 n제곱, n제곱 시켜줄 수 있고, 이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A의 n제곱근에서 다시 n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인 A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크게 보면 어떤 수의 n제곱이 AB가 나온 형태예요. 얘가 어떤 수라고 봤을 때, 그죠? 그러면 둘 다 얘네가 양수이므로 우리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AB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AB의 양의 n제곱근인데 그 중에서도 양수기 때문에 양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n제곱근이므로 다음이 성립하겠죠. 당연히 지금 AB의 원래 양의 n제곱근은 n제곱근 AB로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식의 형태로 쓰였었냐면요. 방금 전에 여기 처음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n제곱을 했을 때 AB가 나왔으니까 결국엔 얘네 둘이 서로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가져가면 돼요. 같은 제곱근에서는 n제곱근에서는 AB 안에 있는 값끼리 곱하기가 된다라는 성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n제곱근 A의 m제곱을 한 거에 다시 n제곱을 한 값은 얘네가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으로 지수끼리의 곱셈으로 쓸 수 있었죠. 그렇게 쓰고 그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도 거꾸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바꿔서 쓴 형태에서 안에 쪽을 우리가 바꾸면 A의 m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수의 n제곱을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온다 라는 얘기는 이 수는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죠. 물론 양수 안에서기 때문에 양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얘였으니까 얘는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므로 우리는 원래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은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이 값은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다예요. 그래서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을 해주면 이 m이 안에 들어와서 A의 m제곱으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양수 AB에 대해서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우리가 같은 n제곱근, 거듭제곱근 안에서는 안에끼리의 곱셈이 가능하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m제곱근 안에서는 얘네끼리, 요 안에끼리 나눗셈으로 분수로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n제곱근 A의 거듭제곱을 했어요. m제곱을 했을 때는 이때 요 m은 A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을 쓰면 mn의 거듭제곱근의 A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AB가 양수에서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얼마죠? 얘는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나요? 얘네 둘의 곱을 안에다가 써서 얘는 옳은 값이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루트 3i예요. 그리고 루트 2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루트 2i예요. 얘네 같이 곱하면 루트 6에다가 i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다시 쓸게요. 는 마이너스 루트 6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루트 6이라는 값과 달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값이 꼭 양수일 때만 성립하지 음수가 섞여 있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질에 의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똑같이 4제곱근이래요. 그러면 얘네는 4제곱근에
2하고 8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제곱근 루트 16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준다면 똑같은 세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54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세제곱근 루트 약분해주면 2는 4, 2, 7에 14, 27 이렇게 세제곱근 27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마저 더 계산을 해볼게요. 4제곱근 루트에 16이라는 거는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수를 4제곱했을 때 2의 4제곱이 나오는 x의 값 중에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2.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루트 27이라는 것도 3의 세제곱이니까 어떤 수를 세제곱을 했을 때 3의 세제곱이 나오는 여기의 값을 우리가 의미하니까 그대로 3. 우리가 또 똑같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정리까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얘도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세제곱근 루트 7의 6제곱으로 얘를 안쪽으로 우리가 6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 3번 곱했을 때 7의 6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7의 6제곱이라는 건 7의 제곱의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7의 제곱은 49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49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냥 루트라고 쓴 건 앞에 2가 생략돼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제곱근의 제곱근이니까 10제곱근 1024가 되고요. 1024 우리 많이 들어봤죠?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어떤 수를 10제곱했을 때 2의 10제곱이 나오는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2. 그래서 얘의 값은 2로 우리가 계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밑에 문제들 있죠? 그것도 지금 잠시 정지를 시켜놓고요. 요거 한번 문제를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세제곱근 5랑 세제곱근 25랑 같은 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125. 근데 세제곱근 125라는 건 5의 세제곱이므로 얘도 똑같은 의미에서 5라는 값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세제곱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루트 안에다가 넣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약분하면 27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제곱근 루트 1이라는 건 1의 세제곱으로 27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는 선생님이 지금 좀 약간 복잡하게 썼지만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3분의 1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다 해놨는데요. 얘의 제곱이라는 건 9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9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그 값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3이 만들어집니다. 세제곱근의 루트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요 3하고 2가 생략돼 있으니까 곱해서 6제곱근 2의 6제곱은 똑같이 2로 표현된다라는 거. 다음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얘도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5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루트 안에 한꺼번에 얘네를 써줄게요. 근데 얘는 3의 제곱이고요. 3의 세제곱이에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5제곱으로 한꺼번에 쓰면 3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도 세제곱근인데 얘가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네는 2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다. 2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풀면요. 6제곱에 25라는 거는 5의 제곱이에요. 그거에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준 거니까 6제곱근 5의 6 이렇게 해서 얘네를 계산해주면 5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여기다가 풀게요. 4번 문제는 여기 루트라는 거는 2가 생략돼 있다 그랬으니까 4하고 2를 곱해서 8제곱근 6의 8 해서 답이 6이 나온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론은 학습은 끝났고요. 선생님이 과제물을 나눠줬어요. 그 밑에 파일을 참고하셔서요. 파일을 열어서 오늘도 4문제 해결해서 게시판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선생님이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마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요. 역시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요. 게시판이나
또는 선생님한테 개별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전화 뭐 이런 부분으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은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